자, 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로 이 생활법률을 좀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선동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최근 부산의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래퍼로 활동 중이기도 한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네. 합니다. 최근에 그 음주운전과 관련된 쟁점이 상당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구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여기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직 검찰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네.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고요. 경찰에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구속영장은 체포한 다음 48시간 안에 청구하도록 되는 것인데 반해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미체포 상태의 피해자를 구속해달라 이렇게 예.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법률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군요. 근데 경찰에서 그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 빠져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음주운전이라는 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예. 도로교통법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표현이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예. 술을 한 잔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두 잔 마시면 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알코올 도수 뭐 0.03%니 뭐 0.08%니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처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벌칙 조항에 보면 0.03%를 넘으면 1년 이하, 0.08%를 넘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을 뽑아서 다시 측정을 하지 예.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도망가 버리게 되면 강제로 음주 측정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네. 됩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맞고 술 냄새도 나는데 측정을 해야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으면은 글쎄 처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나온 게 또 음주 측정 거부 처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해서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둘 중에 하나로 기소가 되는 편이고요. 음주 측정 거부가 성립될 경우 구태여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어차피 음주 측정 거부의 형량이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고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음주 측정 거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또 오해할 수도 있죠. 그 음주 측정 당시만 피하면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고 예. 인터넷에 뭐 잘못된 루머들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다음에 대충 수습하고 집에 가서 자다가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술이 깨서 가면 수치가 나오지 않겠지 하면서 그런 것인데요.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요. 체중에 따라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체중 80kg 정도 나가는 남자분이 저녁 10시에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고 12시에 운전을 하고 집에 온 경우 그 다음날 8시쯤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가정해보면요. 계산상 아침 8시 정도에는 0.01% 정도로 음주 수치가 기준치 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수치와 술을 마신 시점을 가지고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역산할 수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12시쯤에 운전할 때는 수치가 0.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건 지금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공식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보면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저렇게 하면 안 걸린다 이런 유언 비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술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마신다고 하면은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대중교통이나 꼭 대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